여러분, 지금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이 7일째인가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또 전 산업에서 지금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좌표로 딱 찍은 곳 있잖아요.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는요, 심각하다 못해 아주 울상입니다. 울상. 야,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수출 타격은 당연하고요. 내수도 당연합니다. 지금 자동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품이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한 3만 개 정도 됩니다. 3만 개 정도 되는 부품이 들어와야지 그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차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만 개 되는 부품 중에 한 개만 없어도, 그죠? 자동차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그만큼 뒤처지고 공장 라인이 설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 라인은요, 섰다 말았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은요, 자동차 업계에는요,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생산 차질만 말입니다. 적어도 1000대에서 1200대 이 정도 생산 차질이 난다고 하고요. 대당 평균 금액을 곱하면 4,700만 원을 곱하면요, 하루 500억씩 날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 500억씩. 야,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기 전에도 공장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하니까 이제는 공장 가동률이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타격도 엄청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요, 급하니까 용차를 수배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무직에 직원들까지도 지금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이게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도달하게끔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죠. 화물연대 소속 이 기사들이 거의 전체의 7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파업을 하고 있고요. 그 파업 인원들을 대신할 사람을 그렇게 채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현대자동차만 지금 이렇게 속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3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들도 지금 속이 터지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배달이 돼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지 배달이 되죠.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협력업체 사장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몰고 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해.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만. 여러분, 건설 현장은 지금 곧 멈출 판입니다. 시멘트가 하루에 말입니다, 적어도 17만 4천 톤이 나갔는데 파업 이후에는요 11,100톤만 나갑니다. 11,100톤. 17만 4천 톤이 11,100톤이 됐으면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멈춰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조만간 멈춰선다. 심각해진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루 지금 손실 기준이 152억이나 되고요. 5일간 누적 손실만 해도 761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건설 현장도 뭐 레미콘이 놀고 있으니까 건설 현장도 당연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철강도 마찬가지. 철강도 하루에 말입니다 3만 5천 톤 정도를 포스코는
물량을 내놨거든요. 공급을 했거든요. 현대제철은 9,000톤 가량을 육성으로 물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돼. 석유화학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운송의 차질이 빚어져서 일평균 출하량이 10% 평균의 1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의 10% 100에서 10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100에서 90이 떨어져서 1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74,000톤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학업종도 지금 피해가 눈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가는데 솔직히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저는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법과 원칙이잖아요. 법과 원칙.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어야 되고요. 필요한 부분에는요. 군수송차라도 지금 저는 집어넣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송차라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계는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이 7일째입니다. 7일째. 7일째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에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법과 원칙이 깨져서 이게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 위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깨져도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상권분립이잖아요. 상권분립.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행정명령권을 제한하는 법도 만든다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민주주의를 깨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폭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절대 깨지 말아야 되고요. 이렇게 깨지 많은 선에서 법과 원칙을 통해서 제대로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진짜 치명상 이러다 다 죽는다는 이야기 제가 한번 썼지요. 이러다 진짜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선진국이 됐다가 후진국으로 꼬꾸라지는 나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반복하지 말았으면. 우리는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면요.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입니다. 여기에 그 인적 자원들은 다 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나가야지 우리 자원들을 100% 200%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못 된다는 것은요. 다시 회생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요. 대화와 타협해서 안 되면 법과 원칙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